오늘의 첫 번째 발표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미래 인터넷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개인, 산업,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팀장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승환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미래 인터넷 세상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간단히 자료를 좀 대체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의 주제인 메타버스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사람이고, 이제 가장 많은 공간과 인간을 만들었던 유니티 CEO인 존 리펠러는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하면은 디지털 우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우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물리적인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저희 주변에 물리적인 지구 말고 수많은 가상의 행성들이 존재를 하고 그 가상의 행성들을 서로 이렇게 막 오가면서 사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직방의 직원이라고 하면은 직방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메타폴리스를 통해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가상으로 출근을 합니다. 오프라인 건물이 없죠. 메타폴리스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페토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디지털 자산도 만들고 로블록스 가서 게임을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행성들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미가 뭐냐면은 저희가 현실에서 했던 물리적인 공간에서 했던 행위들을 일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놀거나 이런 행위들을 저 가상의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 그 경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크게 네 가지 엘리먼트, 요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현실 위에다가 가상의 정보를 입히는 방식. 그러니까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휴대폰을 갖다 놔서 현실 위에다가 휴대폰이나 다른 탭이나 다른 것들을 갖다 놨을 때 그 위에 가상의 다른 정보들이 입혀지는 방식.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정보를 구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가상으로 만들어도 현실과 똑같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상은 이제 미러 월드라고 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은 버추얼 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네 가지 요소들이 과거에는 좀 경계가 명확했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융합되면서 저 네 가지 형태들이 이제 융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제페토에는 저 네 가지 엘리먼트들이 다 있거든요. 제페토 안에 지금 AR 카메라가 있죠. 제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죠. 라이프 로깅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제페토 그 자체는 이제 버추얼 월드이기도 하고, 그 안에 한강 공원 같이 똑같이 현실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제 미러월드 같은 공간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 엘리먼트가 네 가지가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지금 형성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가상의 행성들은 저 네 가지 요소들이 복합돼서 만들어진 행성들도 있고,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융합이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소비자에 맞게 잘 구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메타버스 플랫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확산을 하고 그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기들과 그리고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산업이 이제 이 세계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도 사실 메타버스가 있어 왔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세컨 라이프가 있을 때도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오는 듯 하다가 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 포켓몬고가 이제 오게 되면서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도 메타버스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접어들었다가 다시 이번에 지금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메타버스가 정말 확산할 것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아니면 정말 큰 혁명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혁명의 중심에 웹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죠. 투자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합병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지금 테마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관련된 기기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플랫폼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메타버스 관련된 중요한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엔비디아의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죠.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플랫폼.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이 가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BMW가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지금 옴니버스로 가상의 공장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라는 플랫폼이 발표가 됩니다. 그 플랫폼 위에서 굉장히 많은 협력 활동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월 달, 그 다음 4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방부하고 25조 원 대형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플랫폼과 기기들을 함께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가상의 인간을 무료로 쉽게 빨리 만드는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가 또 발표가 되기도 하죠. 에픽게임즈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제 사명을 바꿨습니다. 메타라는 사명을 바꾸고,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와 기기들을 다 출시해 놓고 있죠. 오큘러스 스토어가 있고,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일하는 공간,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하는 또 일하는 공간이 있고, 이러한 서비스와 플랫폼과 기기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 벌써 작년 말과 올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플랫폼 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블록스라는 이제 행성입니다. 이 행성 안에는 지금 5,500만 개 이상의 게임들이 있고요. 지금 이 안에서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800만 명 이상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한 130만 명 정도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게임이라는 곳에서 사이버 머니가 아무리 많아도 부자는 아니었는데, 이 로블록스라는 행성 안에서는 우리가 돈이 많은 실제로 부자죠. 그 로벅스라고 하는 그 머니를 현실의 돈으로 환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로블록스 안에 있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초등학생들도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돈을 벌고,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죠. 생산과 소비가 지금 맞물려 가게 되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오징어 게임이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지금 시리즈로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로블록스 안에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들이 벌써 300개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일주 더 지나고 나서는 10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메타버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저런 생산의 도구를 주어줬더니, 스튜디오를 주어줬더니 엄청나게 빠르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제페토도 그런 행성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 2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는데,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데 쓰는 디지털 아이템들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작년에 6만 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벌써 70만 명이거든요. 올해 말, 내년 되면 100만 명 훨씬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안에서, 저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디지털 자산이 팔리면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으로 제페토 안에서 쓰기도 하고,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환전해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실 경제가 이루어져 있으면서 저 안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플랫폼 안에서는. 그래서 렌즈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월 지금 1,500만 원 이상을 저 플랫폼 안에서 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직업을 그만두고 완전히 저 가상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버추얼 디자이너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가상의 건축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렌즈라는 분이 월 혼자서 1,500만 원을 벌다가 지금은 매니지먼트 5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15명이거든요. 혼자서 시작했고 지금은 하나의 스타트업이 됐죠. 기업이 됐죠. 작은 기업이 됐고 경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플랫폼이 계속 커지는 거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제페토 안에서 또 다른 수익 모델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페토가 안에서 아바타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메타버스 비긴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바타로 저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저한테 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후원 받은 돈을 환전해서 현실에서 제가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들어올 때 제가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지금 수익 모델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거에서 저런 커뮤니티형으로 운영을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모델,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모델들이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이프렌드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SK텔레콤에서 만든 거고, 거주의 형태는 제페토랑 굉장히 유사하죠. 좀 나중에 생겼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바타들이 드라마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 브랜드 안에서 지금 경제 시스템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 브랜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와 그리고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저 활동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쓰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또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생활하고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땅도 살 수 있고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뭐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카지노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채용 공고가 나왔고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집에서 잠을 자고요. 디센트럴랜드 안에 들어가서 출근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자기들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쓰기도 하고 한전에서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걸 사기도 하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지금 막 사라지고 있죠. 직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직원들이 메타폴리스라는 가상의 건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오프라인 건물로 다 출근했었거든요. 이제는 저 오프라인 건물로 출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내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완전히 그들만의 가상의 행성, 출근하는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 저기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상의 건물에 들어갈 로그인을 할 때 보면 그 앞에 이제 수위 아저씨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동료들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요. 멀어지면 안 보이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공존감을 느낄 수 있게 저 가상의 공간을 꾸몄거든요. 실제로 전 직원들이 다 저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지금 일하는 공간을 바꾸고 있죠. 일하는 방식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일하는 방식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또 다른 행성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 행성인데요. 구글의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업이 있는데 이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는 시뮬레이션 시티라고 하는 별도의 자기들의 행성을 만들었어요. 이 행성은 어떻게 보면 산업용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전을 잘하는 자율주행차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리얼월드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똑같은 물리법칙에 적용이 되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율주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주행되는 자율주행의 거리가 하루 만에 지난 5년간에 쌓였던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글의 웨이모는 저 두 행성, 실제 행성, 지구에서 사는 피지컬한 지구와 그리고 이제 저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시티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생긴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저런 산업용 행성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자가 지금 저런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현실에서만 지금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력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조금 전에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에 적용된 가상공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플랫폼이 바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젠슨 항이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플랫폼을 발표를 한 거죠.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법칙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온도, 습도, 공기의 밀도, 바람이 부는 것도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고스란히 이제 가상 안에 다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버추얼 휴먼도 생성을 해서 활동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플랫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고 그래서 젠슨 항이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SF 같은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저 옴니버스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BMW는 전 세계에 지금 공장이 31개가 있거든요. 그 31개의 공장을 버추얼 팩토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목표는 생산성의 30%를 높이는 거죠. 역시 이제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 메타버스 경쟁력을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 큰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많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어떤 생산 플랫폼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뭐 로블록스에 있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나 제페토 안에 있는 제페토 스튜디오 그 두 개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생산 플랫폼들이 있는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생산 플랫폼들이 더 많이 대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제페토 안에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스튜디오 말고 지금 게임을 만드는 스튜디오가 지금 들어올 것이고,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에서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모드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은 유저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을 넣고 그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브랜드도 얼마 전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호라이즌이 지금 거의 베타 테스트가 끝났는데, 페이스북이 아니죠. 메타라는 회사의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가 베타 테스트가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안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메이크라는 플랫폼을 그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거래도 할 수 있고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죠. 그 생산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과거의 메타, 지금의 바뀐 이름이니까 과거의 페이스북, 지금 바뀐 이름이 이제 메타죠. 메타의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우리는 일도 하고 저렇게 놀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서 지낼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크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스스로 저 안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은 있는 거를 쓰게 만들었지만 저기서는 스스로 뭔가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수익하고도 연동시켜주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공간 플랫폼인 거죠. VR 챗도 이제 그런 플랫폼입니다. VR 챗 안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 수가 있고 게임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플랫폼이죠. 소통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플랫폼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VR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상황극도 하고 상황극을 만들기도 해요.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트래픽이 몰리면 우리가 이제 플랫폼의 특징들이 있죠. 양면 시장의 구조로 해서 광고 모델을 또 붙일 수가 있죠. 굉장히 지금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고 있고 저 VR 메타버스 플랫폼이 크리에이터들이 등용문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라고 하는 행성도 있습니다. 이 행성도 약간 비슷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전부 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NFT가 붙어 있죠.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자산이고 내 것이고 정품이고 소유가 내 것이다라는 디지털 등기부등본 역할을 해주는 NFT가 다 붙어 있죠.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경제활동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를 크리에이트하면서 만들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 큐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투어 가이드를 해주거나, 그리고 지금 NFT 기반의 거래를 하거나 커머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플래닝 해주거나 만들어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사실 커뮤니티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 안에는 지금 샌드박스 안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 형태 말고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 스스로 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스스로 제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죠. 이 플랫폼 경제가 그래서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형태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음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이제 모션 웨이브의 플랫폼인데요. 제가 음악을 잘하고 싶지만 작사랑 작곡을 잘 못하고 실제로 노래도 잘 못하지만 제가 음악 세계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작사 작곡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 음악을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연주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버추얼 휴먼과 음악을 대체 불가능 토큰이 붙어서 거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제 이 에임프리인 거죠. 모션 웨이브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활동들이 많잖아요. 책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모듈화되면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죠. 크리에이터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크리에이션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세상이 될 것이죠. 메타버스 시대에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웹툰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웹툰을 그려야 되거나 채색을 하거나 뭔가를 만드는 과정들은
스스로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제 드디어 저를 도와주게 되는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주게 되는 인공지능들이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발표됐던 네이버의 웹툰 AI 페인터가 자동으로 채색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점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사람들은 웹툰을 굉장히 쉽게 만들고 저 웹툰에 있는 IP들은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도 하고 경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메타버스가 사실 있어 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싸이월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컨라이프도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메타버스와 그럼 지금의 메타버스가 뭐가 다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다 뭐 게임이나 커뮤니케이션 중심이었고, 지금은 모든 경제사회 전반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때도 관련된 기술들이 있었죠. 데이터 기술도 있었고, 네트워크도 있었고, XR 기술들,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모두 다 있었지만은 그들은 벌써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성숙을 했고요. 또 지금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도화된 메타버스를 만들 수가 있죠. 보셨던 옴니버스와 같은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대부분 다 돈을 쓸어가는 세상이었죠. 현실에서 돈을 벌어서 메타버스 가서 대부분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제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쓰고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도 있죠. 현실과의 접근도 있습니다. 완전히 외딴 섬 같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자산들, 게임들, 옷들이 전부 다 나에게 수익을 갖다 주거든요. 그럼 소유권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 이 소유권을 인식시켜주죠. 이것은 내가 만들었고 정품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와 강력하게 결합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과 지금 메타버스를 오가면서 다양한 행성들을 오가면서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실과 지금 메타버스를 이어주는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 있는가? 사실은 무수히 많은 기술들의 조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꼽아보면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초실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가상, 지능화된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인공지능과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능화된 상황들. 인공지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상의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을 만드는 기술, XR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R 플러스 DNA라고 하는 이 기술들이 결국 우리를 메타버스로 연결시켜주고 굉장히 다양한 행성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오가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각각의 기술들이 사실은 범용 기술입니다. 우리가 AI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저 이제 블록체인이나 저런 데이터 테크놀로지들도 전 산업에 적용이 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저 범용 기술의 복합체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XR 플러스 DNA라고 하는 저 범용 기술의 복합체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줄까? 모바일 시대와 다른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뜻인데, 저는 그런 해석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상현실 다큐 드라마 되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다큐 드라마가 너를 만났다가 있는데, 엄마가 사별한 딸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상을 이미지네이션을 메타버스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만나는 이미지네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엄마와 딸이 만나는 저 가상의 공간, 이멀전된 몰입된 공간을 XR 기술로 만듭니다. 실제로 저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엄마가 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작진에게 주게 되죠. 딸의 음성과 영상과 보이스 다 스토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주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인텔리전스가 학습을 해서 딸이 버추얼 휴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딸은 얘기를 하게 되면 대답을 하죠. 엄마 잘 있었어? 그러면은 잘 있었냐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햅틱 글로브를 끼고 있는데 그 햅틱 글로브로 딸을 만지면은 진동으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요즘은 뭐냐면은 저 XR 플러스 DNA 기술이 저 4I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데 저 4I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랑 똑같은 인간, 완전히 새로운 인간, 그리고 어떤 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에 적용되는 똑같은 공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공간.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한번 되돌려 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현존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들을 예측해 볼 수도 있죠.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혁명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메타버스에서는. 근데 이러한 경험은 기존에 있던 인터넷을 뛰어넘는 시 공간을 초월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새로운 이미지네이션을 경험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상의 공간과 인간은 과거에 모두 다 전문가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게임도 그렇고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게임을 전공을 하거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거나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떠올렸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산 플랫폼들, 도구들이 유저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저작 도구들이 굉장히 지능화돼 갑니다. 그 안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가상의 인공과 공간들이.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들은 존재를 하죠. 전문가들이 만드는 아주 특화된 콘텐츠, 그리고 많은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도 있지만, 메타버스 콘텐츠도 있지만은, 이제는 저작 도구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흔히 말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복합 범용 기술, 엑셀 플러스 DNA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지금 혁명을 할 수가 있고요. 적용되는 분야가 사실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거의 전 산업에 다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산업에 적용을 할지, 어떤 분야에 적용할지는 이제 각 기업과 개인들의 몫인 거죠. 국가의 몫입니다. 이미 빠르게 다들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다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텔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 안에서 움직이게 했거든요, 많이들. 그런 스토리텔링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중요한데, 그런 텔링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 리빙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게 하잖아요. 도구를 주어지는 거죠.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고 도구를 주어지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라. 상상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생활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거기서만 살지 말고 그 돈으로 현실과 연동돼서 즐겁게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가상의 행동들을 오가면서 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들에게도 메타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줍니다. 크리에이터의 세상으로 새롭게 가상의 행동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고요. 기업들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를 산업 경쟁력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산업과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메타버스로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다양한 공공 서비스들이 있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가상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공공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메타버스 전환이 개인과 그리고 기업, 국가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리빙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